남편이 죽었습니다. 암이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하은이 잘 부탁해. 저는 울면서 약속했습니다. 당연하지. 잘 키울게. 남편이 웃었어요. 미안해. 일찍 가서. 괜찮아. 괜찮다고. 남편이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났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서연아, 얘기 좀 하자. 네, 어머니. 시어머니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거 봐. 도윤이 빚이 있었어. 빚이라고요? 제가 아는 건 없는데요. 10억이야. 엄마한테 빌린 거 10억? 그리고 아파트도 엄마 명의로 바꿀 거야. 뭐라고요? 저희 집을요? 도윤이가 엄마 돈으로 산 거야. 당연히 엄마 거지. 아니에요. 저희가 대출받아서 산 건데요. 증거 있어. 여기. 서류에는 남편 서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했어요. 이 서명, 가짜 같은데요? 저는 이서연입니다. 31살이에요. 결혼한 지 6년 됐습니다. 아니, 됐었어요. 남편은 강도윤, 34살이었습니다. 2주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암 때문에 4살 딸이 있습니다. 하은이, 제가 지켜야 할 딸. 시어머니는 오영이, 63살. 결혼 전에는 괜찮은 분이었어요. 근데 남편이 아프면서 달라졌습니다. 이야기는 6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일찍 퇴근했어요. 얼굴이 안 좋더라고요. 창백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좀 피곤해서. 많이 아파? 병원 갈까? 괜찮아. 쉬면 나을 거야. 저는 걱정됐지만 남편이 괜찮다고 하니 그냥 뒀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좋아졌습니다. 오히려 더 안 좋아 보였어요.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밤에 식은땀을 흘리고 여보, 병원 가자. 이건 이상해. 그래야겠다. 병원에 갔습니다. 종합 검진을 받았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암입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췌장암입니다. 3기예요. 췌장암. 3기. 머리가 하얘졌어요. 치료하면 나아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생존율이 어떻게 돼요? 5년 생존율이 30% 정도입니다. 30%.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나 강해. 응. 30%면 충분해. 살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왔어요. 하은이가 뛰어왔습니다. 아빠, 엄마, 하은아. 남편이 하은이를 안았어요. 오래오래. 아빠, 왜 그래? 아니야. 그냥 하은이가 좋아서. 하은이가 웃었습니다. 저는 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하은이 앞에서는 울면 안 되니까. 저녁에 하은이를 재운 후 남편이랑 얘기했습니다. 서연아. 응. 미안해. 남편이 울었어요. 왜 미안해?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거 아니잖아. 근데 하은이도 어린데 괜찮아. 치료하면 나을 거야. 저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포기하지 마. 약속해. 응.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 저예요. 왜? 도윤이가 아파요. 많이? 저는 설명했습니다. 췌장암이라는 것, 3기라는 것. 시어머니가 울었습니다. 뭐, 우리 아들이? 네. 죄송해요. 내가 왜 미안해해. 도윤이는 어디야?
집에 있어요. 지금 갈게. 시어머니가 집에 왔습니다. 남편을 보자마자 울었어요. 도윤아, 엄마. 시어머니가 남편을 안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 왜? 엄마 괜찮아. 치료하면 돼. 3기라며. 그게 어떻게 괜찮아? 시어머니가 계속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남편의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항암 치료. 남편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무게가 줄고 저는 옆에서 계속 응원했습니다. 여보, 힘내. 조금만 더. 응. 하은이가 기다려. 알아. 남편이 웃으려고 했지만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암이 더 퍼졌다고요? 사기로 진행됐어요. 사기. 마지막 단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겠지만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준비라는 게 작별 준비라는 걸 알았습니다. 집에 왔어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사기지? 응, 알았어. 의사 표정 보니까 알겠더라. 남편이 웃었어요. 쓸쓸하게. 서연아, 미안해. 왜 자꾸 미안해해? 하은이 혼자 키워야 하잖아. 저는 울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잘 키울게. 고마워. 남편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부탁이 있어. 뭔데? 아파트. 이건 절대 지켜줘. 응? 남편이 진지했어요. 엄마가 탐낼 수도 있어. 시어머니가요? 응. 엄마 성격 알잖아. 돈에 집착해. 저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분인 줄. 조심해. 엄마가 뭐라고 해도 절대 넘기지 마. 알았어. 약속해. 응. 약속할게. 남편이 안심한 듯 웃었습니다. 2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남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마지막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실에서 제 손을 잡고 눈을 감았어요. 서연아. 응, 나 여기 있어. 하은이. 잘 부탁해. 걱정 마. 잘 키울게. 남편이 마지막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심전도 기계에서 긴 소리가 났습니다. 도윤아. 저는 울면서 남편을 흔들었어요. 근데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달려왔어요.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30분 동안 했어요. 근데 안 됐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유가족분 죄송합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제 남편이 죽었어요. 34살에 하은이 아빠가 죽었습니다. 저는 계속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왜? 도윤이가 갔어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 우리 아들이? 네. 죄송해요. 내가 왜 미안해해? 어디야? 병원이요. 지금 갈게. 시어머니가 병원에 왔습니다. 남편을 보자마자 울부짖었어요. 도윤아, 도윤아. 시어머니가 남편 시신을 안고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어요. 장례 준비를 했습니다. 3일장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남편 회사 사람들, 친구들, 친척들, 다들 위로해줬어요. 힘내세요.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은이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 어디 갔어? 아빠는 하늘나라 갔어. 언제 와? 저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안 와. 왜?
아빠 아팠잖아. 이제 아프지 말라고 하늘 날아갔어. 하은이가 울었어요. 나 아빠 보고 싶어. 나도. 저는 하은이를 안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났어요. 화장을 했습니다. 남편을 화장했어요. 남편은 제가 됐습니다. 납골당에 모셨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 저는 울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서연아, 오늘 시간 있어? 네, 어머니. 우리 집으로 좀 와. 알겠어요. 저는 하은이를 데리고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앉아. 네. 저는 하은이랑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저는 서류를 받았어요. 차용증. 강도윤은 오영희에게 10억 원을 빌렸음. 날짜 2019년 3월 15일. 서명 강도윤. 10억?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차용증이야. 도윤이가 어머니한테 10억을 빌렸다고요? 응. 저는 몰랐어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돈을 빌렸다는 걸. 언제요? 2019년이야. 아파트 살 때. 2019년. 우리가 아파트 산 해예요. 근데 저희 아파트는 대출받아서 샀는데요. 대출? 아니야. 대출 받았어요. 5억.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한테 빌린 거야. 그럼 대출은요? 대출은 3억이야. 나머지 5억은 엄마가 줬어.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아파트가 8억이었거든요. 계약금 1억. 중도금 2억. 잔금 5억. 대출 5억으로 다 샀다고 남편이 그랬는데요. 어머니, 저는 처음 듣는데요. 도윤이가 말 안 한 모양이네. 어쨌든 10억을 갚아야 해. 10억이요? 어머니, 저는 돈이 없어요. 아파트 팔면 되잖아. 아파트를 팔라고요? 어머니, 저랑 하은이가 살 집인데요. 그래도 빚은 갚아야지. 차용증이 있어. 법적으로 갚아야 해. 저는 서류를 다시 봤어요. 남편 서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했어요. 이 서명, 남편 거 맞나요? 남편은 원래 서명을 흘려 쓰거든요. 근데 이건 또박또박 써져 있었어요. 어머니, 이 서명 이상한데요. 뭐가? 도윤이 서명이 아닌 것 같아요. 시어머니 표정이 변했습니다. 뭐, 도윤이가 직접 썼어. 아닌 것 같은데요. 의심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싶어요. 뭘? 감정 받아보고 싶어요. 서명이 진짜인지. 시어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뭐? 감정? 네. 엄마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싶어? 그게 아니라 도윤이가 직접 썼다고.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하은이가 놀라서 저한테 안겼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넌 도윤이 죽고 나서 달라졌어. 뭐가요? 냉정해졌어. 돈 얘기만 나오면. 저는 억울했어요. 어머니야말로 도윤이 죽은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돈 얘기하시잖아요.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좀 급했나 보다. 그래도 빚은 빚이야. 알지? 네. 저는 집에 왔어요. 밤에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남편 서명. 이게 진짜일까요? 저는 남편 다른 서명들을 찾아봤어요. 은행 서류, 보험 서류, 회사 계약서, 다 흘려 써져 있었어요. 근데 차용증만 또박또박이에요. 이상합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감정 받아보자. 다음 날, 감정기관에 전화했습니다.
서명 감정받고 싶은데요. 어떤 서류인가요? 차용증이요. 가져오시면 감정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정기관에 갔어요. 차용증을 제출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서연 씨, 감정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서명이 위조됐습니다. 위조라고요? 확실해요? 네. 필적이 다릅니다. 누군가 따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충격받았어요. 시어머니가 위조했어요. 남편 서명을. 저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감정 결과지를 들고요.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왔어? 네, 어머니. 저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 이거 봐요. 저는 감정 결과지를 내밀었어요. 시어머니가 받아서 봤습니다. 서명 감정 결과. 결론 위조. 강도윤의 진짜 서명과 필적이 다름.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야? 차용증 서명이 가짜래요. 뭐? 감정기관에서 확인했어요.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것처럼. 누가 이런 걸 받아? 제가 받았어요. 왜? 이상해서요. 도윤이 서명이 아닌 것 같아서. 시어머니가 서류를 던졌어요. 말도 안 돼. 도윤이가 직접 썼어. 감정 결과가 위조래요. 그 감정이 잘못됐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인정하세요. 뭘? 위조하셨잖아요. 도윤이 서명. 시어머니가 화를 냈어요. 뭐? 내가 위조? 네. 증거 있어? 증거. 감정 결과지가 증거인데요? 이게 증거잖아요. 이딴 게 무슨 증거야? 감정기관에서 나온 건데요. 조작할 수 있지.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넌 지금 시어머니를 범죄자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저는 말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어요. 진실? 진실은 도윤이가 엄마한테 10억 빌렸다는 거야. 그럼 왜 서명이 위조예요? 위조가 아니라고.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법정에서 봐요. 뭐? 소송할 거예요. 시어머니 눈이 커졌습니다. 소송? 날 고소하겠다고? 네. 위조죄로. 이 미친. 시어머니가 저한테 달려들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넘어졌어요. 아, 팔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내가 먼저 시작했잖아. 엄마를 고소하겠다고. 저는 일어났어요. 저 갈게요. 다시는 오지 마. 저는 시댁을 나왔습니다. 팔이 계속 아팠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타박상이네요. 2주 진단이에요. 진단서 받을 수 있어요? 네, 발급해 드릴게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증거예요. 시어머니가 저를 폭행한 증거. 집에 와서 생각했어요. 변호사를 구해야겠어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김민수 변호사, 유산 상속 전문이래요. 이서연 씨 맞으시죠? 네. 남편분이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조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암으로 사망한 것, 시어머니가 차용증을 내민 것, 서명이 위조된 것.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정 결과지 있으세요? 네, 여기요. 변호사가 서류를 받습니다. 명백한 위조네요. 그렇죠? 네. 이걸로 위조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럼 10억은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차용증이 가짜니까.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뭔데요?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멈췄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위조가 드러나면 시어머니가 다른 방법을 쓸 거예요. 다른 방법이요? 예를 들어 유산 상속에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유산 상속? 남편 재산이 얼마예요? 저는 계산해 봤어요. 아파트가 8억이요. 대출 3억 빼면 5억. 그게 다예요? 예금이 좀 있어요. 2억 정도? 그럼 총 7억 정도네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5일 비율로 나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서연 씨가 60%, 하은이가 40% 받는다는 뜻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시어머니는요? 직계존속인 시어머니는 자녀가 있으면 상속 못 받아요. 시어머니는 못 받는다고요? 그럼 시어머니가 화날 것 같은데요. 당연히 화내죠.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다른 수를 쓸 거예요. 어떤 수요? 예를 들어 서연 씨를 사기꾼으로 몰 수도 있어요. 사기꾼이요? 왜요? 유산을 혼자 차지하려고 남편을 속였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법정에서는 뭐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저는 걱정됐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증거를 모아야죠. 서연 씨가 사기꾼이 아니라는. 어떡해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결혼생활 증거요. 사진, 문자, 통화 기록. 그건 있어요. 남편이 서연 씨한테 재산을 남기고 싶어 했다는 증거도 있으면 좋아요. 남편이 저한테 재산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유언장 같은 거 안 남겼는데요. 구두로라도 말한 적 있어요? 저는 기억했어요. 남편이 마지막에 말했던 거. 아파트 지켜줘. 말했어요. 아파트 지키라고. 녹음이나 증인 있어요? 없어요.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증명하기 힘들어요. 근데 괜찮아요. 법적으로 서연 씨가 상속인이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서연아, 만나자. 왜요? 얘기할 게 있어. 전화로 하세요. 만나서 해야 해. 저는 거절했습니다. 싫어요. 뭐? 어머니 만나기 싫어요. 왜? 저 밀치셨잖아요. 그건 미안해. 진단서 받았어요. 2주. 시어머니가 침묵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안 만나요. 서연아, 제발. 시어머니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애원하는 것처럼. 할 얘기가 있어. 중요한 거야. 뭔데요? 아파트 얘기야. 아파트요? 아파트가 왜요? 명예 변경해야 해. 왜요? 도윤이 명의잖아. 죽었으니까 바꿔야지. 명예 변경이요? 변호사님이 상속 등기하면 된대요. 상속 등기? 네. 제 명의로 바꾸는 거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엄마 명의로 바꿔야 해. 시어머니 명의로요? 왜요? 아파트가 엄마 돈으로 산 거야. 아니에요. 저희 대출 받아서 샀어요. 대출 3억만 받았잖아. 그래도 도윤이 명의예요. 시어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도윤이는 죽었어. 이제 엄마 거야. 법적으로 제가 상속받아요. 뭐? 배우자가 1순위래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변호사님이 그러셨어요. 무슨 변호사? 제 변호사요. 시어머니가 욕을 했습니다. 이 사기꾼 같은 년. 저는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도윤이 죽자마자 재산 다 차지하려고. 제가 상속인이에요. 상속인? 웃기지 마. 시어머니가 계속 소리쳤어요. 너 같은 년이 도윤이 재산 가지면 안 돼.
어머니, 말 조심하세요. 조심? 넌 사기꾼이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기꾼이라고요. 변호사님 말이 맞았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사기꾼으로 몰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법원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유산분할 청구 소송, 원고 오영희, 피고 이서연, 시어머니가 소송을 냈어요. 저는 변호사한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소송 서류 왔어요. 예상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저는 읽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사기로 남편 재산을 차지했다고 주장합니다. 역시 그렇게 나왔네요. 이거 어떡해요? 싸워야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사무실로 오세요. 준비해야 할 게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앉으세요. 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주장하는지 봤어요? 사기라고 하던데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주장해요. 변호사가 읽어줬어요. 피고 이서연은 남편 강도윤이 아플 때 사기를 쳤다. 뭐라고요? 남편한테 거짓말했대요.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바꾸라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 그런 적 없어요. 알아요. 근데 시어머니는 그렇게 주장해요. 증거 있대요? 없어요. 근데 법정에서는 주장할 수 있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증거를 준비해야 해요. 무슨 증거요? 변호사가 메모지를 꺼냈어요. 첫째, 결혼 생활이 원만했다는 증거. 네. 사진, 영상, 문자 메시지 같은 거요. 많아요. 좋아요. 다 모아주세요.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둘째, 남편이 서연 씨를 신뢰했다는 증거. 어떻게요? 보험 수익자가 누구예요? 저요. 좋아요. 그것도 증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 시어머니 차용증이 위조라는 증거. 감정 결과지 있어요. 그거면 충분해요.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증거가 명백하니까. 저는 안심했어요. 집에 와서 증거를 모았습니다. 결혼식 사진, 여행 사진, 하은이 태어났을 때 사진, 남편이랑 문자 메시지도 캡처했어요. 남편 여보 사랑해. 나도 사랑해. 남편 하은이 데리러 갈게. 나 고마워. 이런 평범한 대화들이었어요. 보험 증서도 찾았습니다. 수익자 이서연. 남편이 저를 수익자로 했어요. 사망보험금 1억 원. 이것도 증거예요. 남편이 저를 신뢰했다는. 모든 걸 정리해서 변호사한테 보냈습니다. 며칠 후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나야. 엄마. 저는 울었습니다. 엄마, 나 힘들어. 알아. 다 들었어. 시어머니가 날 사기꾼이래. 그 나쁜 년. 엄마가 화냈어요. 엄마가 올라갈게. 응? 혼자 힘들잖아. 도와줄게. 엄마.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엄마가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연아. 엄마.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응.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하은이도 안아줬어요. 하은아, 외할머니야. 할머니, 우리 하은이 많이 컸네. 하은이가 웃었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물었어요. 재판은 언제야? 다음 주요. 준비 다 했어? 응. 변호사님이 도와주셨어.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 뭐라고 하던? 사기꾼이래. 나를. 말도 안 돼. 차용증도 위조했어. 10억짜리. 엄마가 화를 냈어요. 그 나쁜 년. 며느리한테 어떻게 그래.
엄마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엄마가 저를 봤어요. 서연아, 절대 지지 마. 응, 도윤이 재산이야. 너랑 하은이 거야. 알아. 엄마가 말했습니다. 엄마도 재판같이 갈게. 정말? 당연하지. 혼자 어떻게 가? 저는 고마웠습니다. 재판 전날, 엄마랑 같이 서류를 검토했어요. 사진 맞네? 응. 7년 동안 모은 거야. 도윤이랑 사이 좋았구나. 응.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보고 싶었어요. 서연아, 울지 마. 응. 내일 재판에서 이겨야 해. 도윤이를 위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날이 왔습니다. 저는 엄마랑 변호사랑 같이 법원에 갔어요. 가정법원이었습니다. 법정에 들어갔어요.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 2명이랑 같이 시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눈이 차가웠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원고 측 주장하세요. 시어머니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 이서연은 남편 강도윤이 암으로 투병 중일 때 사기를 쳤습니다. 사기라고요.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어떤 사기입니까? 남편이 아플 때 재산을 혼자 차지하려고 유언장을 조작했습니다. 유언장을 조작했다고요? 유언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았습니까? 남편이 죽기 전에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변호사가 말을 이었어요. 피고가 자신에게 모든 재산을 남기라고 강요했다고요. 말도 안 돼요. 저는 변호사를 봤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하라는 뜻이었어요. 증거 있습니까? 원고 증인이 있습니다. 증인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증인 나오세요.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누구지? 모르는 사람인데요. 증인, 이름과 관계를 말하세요. 박미경입니다. 오영애 씨 친구예요. 시어머니 친구네요. 증언하세요. 저는 작년에 강도윤 씨를 만났어요. 어디서요? 병원에서요. 오영애 씨랑 같이 갔거든요. 박미경이 말을 이었어요. 그때 강도윤 씨가 말했어요. 아내가 재산을 노린다고. 저는 멈췄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남편이 그런 말 할 리 없어요. 정말 그렇게 말했습니까? 네. 분명히 들었어요. 거짓말쟁이. 저는 일어서려고 했어요.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참으라는 뜻이었어요. 증인 끝났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 측 반론하세요. 김민수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증인의 증언은 거짓입니다. 근거는요? 첫째, 증인은 원고의 친구입니다. 편파적입니다. 맞아요. 둘째, 강도윤 씨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저희에게 증거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이건 강도윤 씨와 피고의 문자 메시지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봤어요. 강도윤 여보, 고마워. 옆에 있어줘서. 이서연 당연하지. 나 여기 있어. 강도윤 서연아, 사랑해. 이서연 나도 사랑해. 많이.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부 사이가 원만했네요. 네. 사기를 칠 이유가 없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이건 보험 증서입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냈어요. 강도윤 씨는 사망보험 수익자를 피고로 지정했습니다. 언제요? 3년 전입니다. 암 진단받기 전이에요. 판사가 서류를 봤어요. 그렇네요. 만약 피고가 사기꾼이었다면 남편이 수익자로 지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그건 암 진단 전이잖아요. 진단 후에 달라졌을 수 있어요.
달라졌다는 증거 있습니까? 시어머니 변호사가 대답 못했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원고 측 다른 증거 있습니까? 네. 차용증이 있습니다. 시어머니 변호사가 차용증을 냈어요. 강도윤 씨는 원고한테 10억을 빌렸습니다. 판사가 차용증을 봤어요. 피고 측 반론하세요. 김민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이 차용증은 위조입니다. 위조라는 증거 있습니까? 네. 감정 결과입니다. 변호사가 감정 결과지를 제출했어요. 판사가 봤습니다. 서명 감정 결과 위조.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원고 측 이에 대해 반론하세요. 시어머니 변호사가 당황했어요. 감정기관이 잘못됐을 수 있습니다. 어느 기관입니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입니다. 국과수가 잘못됐다고요? 시어머니 변호사가 말을 못했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재판은 2주 후입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법정을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어요. 너. 저는 돌아섰습니다. 엄마가 제 팔을 잡았어요. 잘했어, 서연아. 응. 변호사도 웃었습니다. 잘 됐어요. 위조 증거가 명백하니까. 그럼 이기는 거예요? 아직 몰라요. 시어머니가 다른 수를 쓸 수 있어요. 저는 걱정됐습니다. 다른 수라니. 뭘 또 하려는 거죠? 일주일 후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하은이 유치원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학부모님, 잠깐 통화 가능하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오늘 하은이 할머니가 오셨어요. 할머니요? 네. 하은이를 데려가려고 하셨어요. 저는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예요. 막았어요? 네. 학부모님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 했어요. 잘하셨어요. 절대 보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시어머니가 하은이를 데려가려고 했어요. 변호사한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시어머니가 하은이를 데려가려고 했대요. 뭐라고요? 유치원에 찾아갔대요. 그건 문제예요. 어떻게 해요?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시어머니가 하은이한테 접근 못하게 하는 거요. 저는 바로 신청했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가처분이 나왔어요. 오영이는 박하은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시어머니가 하은이한테 가까이 오면 안 돼요. 저는 안심했습니다. 근데 다음 날 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집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이서연 씨세요? 네, 누구세요? 사채업자입니다. 사채업자요? 무슨 일이세요? 남편분이 저한테 2억 빌렸어요. 2억이요? 언제요? 작년이요. 갚아주세요. 저는 모르는데요. 차용증 있어요.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차용증. 강도윤은 김철수에게 2억 원을 빌렸음. 또 차용증이에요. 이거 진짜예요? 당연하죠. 확인해 봐야겠어요. 뭐요? 서명이 진짜인지. 남자 표정이 변했습니다. 뭐? 서명 확인? 네. 감정받을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요? 남자가 당황했어요. 그냥 믿으세요. 못 믿어요. 감정받을 거예요. 남자가 도망갔습니다. 뛰어서요. 저는 알았어요. 이것도 가짜예요. 시어머니가 사채업자를 사주한 거예요. 변호사한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사채업자가 왔어요. 뭐라고요? 남편이 2억 빌렸대요. 또 차용증이요? 네. 근데 확인하겠다고 하니까 도망갔어요.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점점 더 악질이 되네요. 어떻게요? 증거 모으세요. 사채업자 얼굴 봤죠? 네. CCTV 확인하세요. 집 앞 건물에 있을 거예요. 저는 건물 관리실에 가서 CCTV를 확인했어요. 남자 얼굴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녹화본을 받았어요. 이것도 증거예요. 두 번째 재판 날이 왔습니다. 저는 엄마랑 변호사랑 법원에 갔어요. 시어머니도 왔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원고 측 추가 주장 있습니까? 시어머니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없습니다. 피고 측은요? 김민수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네. 원고의 추가 범죄 행위를 고발하겠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무슨 범죄입니까? 원고는 사채업자를 사주해 피고를 협박했습니다. 변호사가 CCTV 영상을 제출했어요. 판사가 봤습니다. 남자가 제 집 앞에서 서류를 내미는 장면. 제가 거절하자 도망가는 장면. 이 남자는 누구입니까? 사채업자입니다. 원고가 사주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네. 통화 기록입니다. 변호사가 또 서류를 냈어요. 오영희 김철수 통화 오해. 시어머니가 사채업자한테 전화했어요. 5번이나. 판사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원고, 이게 사실입니까? 시어머니가 침묵했어요. 대답하세요. 저는 그냥 부탁한 거예요. 누구한테요? 지인한테요. 사채업자한테 부탁했죠? 시어머니가 말을 못했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원고는 허위 채권으로 피고를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차용증 위조도 했습니다. 판사가 시어머니를 차갑게 봤어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기각. 제가 이겼어요. 그리고 원고 오영희는 문서 위조죄와 사기 미수죄로 고발하겠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판사님, 그건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 이서연은 남편 강도윤의 재산을 정당하게 상속받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이겼어요. 엄마가 저를 안았습니다. 잘했어, 서연아. 엄마. 재판이 끝났어요. 법정을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서연아. 저는 멈춰섰습니다. 할 말 있으세요?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도윤이 재산이 탐났어. 용서해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 못해요. 서연아. 어머니는 저를 사기꾼으로 몰았어요. 하은이까지 데려가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돌아섰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무너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게 변했어요. 저는 아파트를 지켰어요. 남편이 지키라고 했던 집. 하은이는 6살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침, 하은이를 깨웠습니다. 하은아, 일어나. 응. 하은이가 일어났어요. 엄마, 오늘 유치원 졸업식이야. 알아. 엄마 갈게. 정말? 응. 당연하지. 하은이가 웃었습니다. 유치원에 갔어요. 엄마도 같이 갔습니다. 하은이가 무대에 섰어요.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박하은. 하은이가 뛰어왔어요. 엄마, 나 졸업했어. 잘했어, 하은아. 저는 하은이를 안았습니다. 아빠도 보고 있을 거야. 하늘에서? 응. 아빠가 자랑스러워 할 거야. 하은이가 웃었어요. 집에 왔습니다. 남편 사진을 봤어요. 여보, 우리 이겼어.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재산 지켰어. 아파트도.
저는 남편 사진을 만졌어요. 보고 싶어. 많이.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슬프지만 살아야 하니까. 하은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저녁, 하은이랑 엄마랑 셋이서 식사했어요. 하은아, 초등학교 가면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응, 엄마가 도와줄게. 고마워, 엄마. 하은이가 웃었습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서연아, 넌 강해. 응? 혼자서 다 이겨냈잖아. 엄마가 도와줬잖아. 그래도 넌 강해. 저는 웃었습니다. 고마워, 엄마. 밤, 하은이를 재웠어요.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하은아. 아빠도 사랑해. 당연하지. 하은이가 잠들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을 곳. 여보, 잘 지내? 저는 혼자 말했어요. 나는 잘 지내. 하은이도 잘 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 여보. 아파트 지켜줘서. 저는 웃었습니다. 이게 제 이야기예요. 시어머니가 남편 재산을 다 가로채려고 했어요. 저를 사기꾼으로 몰았어요. 근데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증거를 모았고 재판에서 이겼어요. 지금은 하은이랑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문서 위조죄로. 더 이상 연락 안 와요. 저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으로 하은이를 잘 키울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지금까지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